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형수로 감독님과 류준열 배우님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로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를 연출한 형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 모른다를 관람한 류준열입니다. 네, 그 류준열 배우님도 오늘 관객분들이랑 같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또 응원군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영화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겨울 같지도 않고 봄 같지도 않고 좀 괴괴한 날씨인데 영화의 정서랑 어떤 부분 되게 잘 어울린 날씨인 것 같기도 해요. 끝나고 나서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영화의 어떤 순간들 좀 복귀해 보시면은 되게 잘 맞는 날에 관람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형순우 감독님은 이번이 첫 번째 장편 개봉작이고 이제 개봉 2주차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첫 장편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최근에 좀 소감은 어떠신가요? 예, 저렇게 7번 본 관객분도 계시고 10번 본 심지어 공사하는 분이시래요. 또 뭐 이렇게 사실 단편 영화 찍을 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릴리즈가 되거나 이러면 많이들 보시지만 요것만큼 막 즉각 반응이 오는 거는 또 처음이라 저도 얼떨떨한데 그만큼 또 제 생각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좀 요즘 즐기고 있는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류준열 배우님도 이 작품 개봉할 때 그 오랜 친구의 작품 개봉하는 것에 큰 기쁨과 안도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 개인 계정 통해서 보여주신 걸로 저도 봤는데 이렇게 장편 영화 개봉한 감독으로 관객들 앞에서 관객들과의 대화하고 있는 형수로 감독님 모습 보니까 또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 보신 지가 조금 됐지만 이 영화 처음 보고 어떤 기분 느끼셨는지 첫 소감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떠올리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영화를 이렇게 또 재밌게 보는 편도 아니고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어떻게 찍었는지 알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를 막 제 눈에는 보이니까 좀 그런 편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마치 제 영화인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앉아서 뭔가 우리 수로 감독님이 어떻게 찍었을까, 어떻게 좋은 장면들, 또 어떤 부분 아쉬운 장면들, 뭐 이런 것들 막 고민하면서 보는 마음이 있어서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봐지더라고요. 좀 색다른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내 영화인데 내 영화 아닌 영화? 제 영화인데 제가 안 나오는 영화? 네, 근데 보면서 그냥 어느 순간 그런 걱정들 다 안 되고 좀 그냥 관객으로서 편안하게 좀 영화가 나중에 봐지는 걸 보고 다 끝나고 나서 참 같이 함께했던 시간들도 좀 떠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스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감독 형수를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최대한 농담을 좀 자제하고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을 수가 없네요. 이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원래 제가 아는 형 감독님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영화는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몇몇 GV 장면들 좀 영상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거침없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들이 정말 형수로 감독님이시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죠. 네. 감독 정리까지 많이 바뀌셨어요. 네. 사실 형수로 감독님은 뭐 독립영화, 단편영화 많이 챙겨보던 관객분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작업을 해왔던 감독이자 또 배우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홍수로 감독님의 첫 장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기대한 것에 부응할 만큼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관객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다음 작품이 너무 궁금하고 다음에는 어떤 장편이 될지 단편이 될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새로운 모습을 또 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뵙기에도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이잖아요. 근데 형수로 감독 입장에서는 또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같은 꿈을 꿨고 같은 일을 하는 친구한테 또 영화를 보여준다는 게 아주 부담이 없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영화 완성하고 유준열 배우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어떤 마음 느끼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류 배우께서 그 대본을 단편 버전을 먼저 봤었죠. 보고 이거가 근데 오래전에 썼던 거라 꽤 묵혀 있다가 또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도 장편 감독이 얼른 돼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부담을 좀 주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를 발전을 시켰죠. 발전시키고 장편 시나리오도 보여주고 촬영 마지막 회차쯤 거의 다가갔을 때 화실에서 또 도너츠를 사다가 갖고 오셔가지고 그게 또 네, 굉장히 또 스태프들하고 잘 나눠 먹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또 챙겨주니까 또 고맙죠. 예, 이렇게 안 본 시나리오가 없죠. 사실 수로 감독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 박스? 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을 제가 보고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시나리오 처음 보면서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시나리오만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예산이라던가 기간이라던가 배우들 상태라던가 스태프들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실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형 감독님께서 뭐 100억, 200억짜리 블록버스터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를 갖고 와도 사실 그게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시나리오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로 돼서 시나리오를 감상했었죠. 물론 형 감독님이 모든 시나리오를 보여줄 때는 그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넌 안 할 거잖아. 이게 그렇게 충격을 네 마음에 많이 맺히셨었나 봐요. 준현아 시나리오 보냈어. 어차피 넌 안 할 거잖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하실 거는 아니시죠? 그럼요. 사실 제가 본 시나리오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시나리오도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훨씬 많았고 그만큼 제가 형 감독님 시나리오를 좋아하고 친구인 이유도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그런 편이라서 이야기도 특히 이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영화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요소로서는 저는 너무 박수치면서 봤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연애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나 상황들이나 이 청춘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함의적으로 담겨 있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두 분이 또 어떤 롤이 될지 모르지만 함께 작품 하시는 모습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는 홍수로 감독님 허리 조심하셔가지고 네, 꼭 같이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은 형수 감독님 직접 쓴 각본에 말맛을 느끼기도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했거나 예측한 배우들의 얼굴을 보는 재미도 상당한 작품인 것 같아요. 다양한 캐스팅들이 아주 흥미롭게 구성된 작품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유준열 배우님 또 배우분들 연기를 또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순간들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일단 먼저 동희 형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왔어요. 준열 뭐 지구에 해줘서 고마워 그러는데 이게 뭐 서로 돕자고 하는 일보다도 제가 좋아서 제가 즐겨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거든요. 이 영화를 계기로 뭐 다른 영화도 진짜 하고 싶을 정도로 좀 설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물론 독립 영화를 하고 뭐 이게 독립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저예산 영화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종희 형이 처음 이 작품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연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의 어떤 특유의 그 유머와 재치들이 이 준호라는 캐릭터에 되게 잘 묻어날 것 같았고, 근데 막상 보니까 확실히 120% 이상 보여주시면서 이거 참 준호답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준호를 굉장히 유쾌하게 표현을 했어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슬펐어요. 저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준호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밑도 끝도 없는 농담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데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 앞에서 뭐 문 열어달라고 막 문 소리치고 할 때가 되게 웃긴 상황이긴 한데 형이 의뢰한 연기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되게 슬픈 느낌이 있었어요. 좀 유머러스함이 오히려 슬픈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 연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은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어서 은채 씨가 하면 내가 할 걸 막 이런 동희 형한테 어떻게 좀 미리 먼저 얘기를 해볼 걸 한 마음으로 되게 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은채 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든 은채 씨만의 모습으로 소화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우라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좀 팬으로서 팬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톤이었던 것 같고, 그걸 은채 씨가 너무 멋있게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소화를 했다 이런 게 제가 이미 시나리오를 봤으니까 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소화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뻤죠. 그래서 더더욱 팬이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영화에 대해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거의 크레딧에는 안 올라있지만 프로듀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각본 보시고 나서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도 저렇게 다각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작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네, 희망을 좀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유준열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동희 배우님이 할 수 있는 연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좀 넘어선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정은채 배우님이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진, 정은채한테 생활감이 어느 정도까지 묻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연장선상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하셨던 시리즈 안나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어지는 미대생 출신의 부동산, 이런 설정들을 저는 약간 어색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강기룡 배우님이랑 만나는 장면부터는 완전히 어색한 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형수 감독이 배우로서도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배우분들 연기 디렉션에서 아주 재미있는 각도들을 찾아내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류준열 배우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못 봤던 류 배우님의 새로운 각들을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저희가 오늘 안타깝게도 관객분들 질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감독님 지금 관객과의 대화 해오셨었는데, 그때 관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이 있다면 그 몇 개 좀 추려서 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 이 작품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준호와
아영이 이건 좀 제가 불리한 답변인 건데 예. 준호와 아영이는 도대체 왜 만난 거냐라고. 저도 준호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 싫을 것 같거든요. 저도 싫어하는 친구고 저도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친구는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 이제 거의 그 나중에 나오는 칫솔처럼 완전 거의 마모돼서 용도 변경이 된 상태가 된 거죠.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이동희 배우가 맡았던 그 유머러스함이 점점 마모가 되고 뭔가 틱틱거리는 게 저렇게 보고 있으면 일식집에서 친구들한테도 막 혼나는데도 막 계속 허허실실하고 있고 그냥 저런 거 보면 애가 나중에 영업사원 하면 잘할 것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이 영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영이가 계속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측면을 보다 보니 아영이 입장에서도 사실 준호가 나중에 너가 뭐 지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따지고 들 때 아영도 그런 눈빛을 안 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준호는 좀 예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거를 조금 저는 좀 심어놓은 거는 나중에 종수 씨가 나오는데 종수 씨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허허실실 하는데도 좀 뭐 귀여운 면도 있고 그런 면들이 마모되다 보니까 저기 목이 돌아가 있는 남자가 돼 있고 뭐 그런 지점에서 조금 코드들은 심어놨는데 관객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뭐 과거에 우리 사랑은 어땠습니다 하고 이제 결혼 이야기처럼 풀어주진 않으니까 아마 조금은 이제 후반부 가면 이제 쟤들이 저렇게까지 싸웠구나 쟤들이 저렇게 해서 이게 서로가 관계가 틀어졌구나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보고 나서 류준열 배우님이 감독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던 질문도 있으셨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지금 그동안 수루 감독님이 쭉 저한테 보내주셨던 시나리오를 쭉 보면은 인물들이 다 준호의 느낌들이 묻어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특별히 뭐가 있는지 다 뭐 물론 다 주연 롤이 그 인물이 좀 다 결핍이 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데 굉장히 그 현실성이 있고 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누군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볼 때는 또 뭐 본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캐릭터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대답을 잘해주셔야 다음 캐스팅이 또 저도 뭐 병구라는 단편 영화가 조금 그래도 나름 지금도 어디서 가서 보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로 이제 또 계속 쓰다가 또 다음 캐릭터도 좀 찌질하고 어떤 지점에서 또 여자들끼리 찌질한 영화도 있었고 남자들끼리 찌질한 것도 있고 계속 찌질한 거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는 뭐 그 정말 안 찌질하거든요. 있겠죠. 찌질한 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보다 남들한테 막 그렇게 막 질척대고 막 그러진 않아서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 하고 좀 반대 사람들한테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찍었던 단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구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싫은 남자애가 뭐 싫다기보다는 뭐 좀 신경도 안 쓰던 애가 여기 집안에 뭔가 도와줄 게 있어서 불렀더니만 계속 신경을 날카롭게 막 간지르고 가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또 이게 제가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좀 구조적으로 찌질한 남자하고 대척할 수 있는 분은 저런 분하고 한번 또 대척을 해보면 결국 캐릭터들이 충돌하면은 이야기들이 알아서들 흘러가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그런 찌질이들을 좀 탐구하고 있지 않나. 근데 찌질하다는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는 되게 평범한 요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보면 준호 보면 내 주변에 있어잖아요. 워낙 평범한 캐릭터죠. 생각해보면 목이 돌아가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판타지가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영드루 감독이 만드시는 특히 남자 캐릭터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본인의 결핍을 학대하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어둡거나 아니면은 이 캐릭터들이 뭐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결핍들을 바라보는
이 글을 쓰고 연출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장르랑 좀 톤을 다르게 해주는 형수로 감독님만의 시그니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마 또 그 병구랑 또 지금의 주도는 또 완전 다른 의미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실지도 궁금해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제가 여쭤본 질문에 하나만 덧붙여가지고 여쭤보자면, 결핍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30이 넘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뭔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중요해진 시기에 인물들이 서로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드시면서 봤던 본인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저도 결핍 많고 저도 살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럽기도 하고 진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간 챕터는 거의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완전 구성적으로 그렇게 좀 가 있잖아요, 라인들이. 그래서 그런 서로가 부족한 지점을 채우자 그런 것들을 코드를 썼었고, 아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호 같은 입장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준호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타인지 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이든 타이든 저거는 아영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 생각하면 준호도 로맨티스트인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안 되고 점점 암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 밖에 안 나와야 될 말도 그냥 훅 나오기도 하고. 아영 입장에서도 얘랑 같이 있으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꿈을 포기해야 되니까 점점 살짝 생각들이 좀 짜증나기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선 얘기도 나오고, 이런 지점에서 조금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 누구한테 사실 그 주요 4명 캐릭터 중에 누구에게 제일 공감하셨었어요, 쓰면서는? 저는 아영한테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 그러나 준호가 막 마지막에 저렇게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가지만, 준호도 그냥 앞으로 더 잘 살 것이고, 꼭 저 직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1점 중에 0.5점을 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 법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니까. 물론 사랑에는 2번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준호도 응원하고 아영이도 응원하지만 아영이를 좀 더 응원하죠. 예. 아마도 다음 작품은 아영이의 축에 좀 더 무게가 실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준열 배우님은 4명 캐릭터 중에 만약에 성별을 떠나서 어떤 캐릭터 해보시면 제일 흥미진진하겠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저는 아영. 네, 아영 너무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물론 은채 씨가 그렇게 해주신 거지만 눈빛만으로도 뭔가 많은 거를 좀 담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준호는 말 많이 하는 인물이라면 아영은 그걸 듣고 있는 인물인데, 제가 주로 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매일 밤 일기에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자 하고, 다음날 말 많이 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인데, 아영 같은 경우가 말없이 묵묵히 오래 기다려준 친구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좀 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분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배우가 배역을 연기할 때 좀 묻어서 가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진 전공 출신의 부동산 업자인 남자 캐릭터를 형수로 감독이 만들어 주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의 그냥 일상 얘기도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 얘기 안 할 때는 무슨 얘기하고 또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순우 감독님이랑 좀 많이 가까운 편인데, 일단 이 친구 그냥 전반적인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있으면서 우리끼리 킥킥거리고 놀면서 눈치도 좀 적당히 보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여행하기 되게 좋은 친구여서 이번에도 사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원래 사실 여행을 같이 계획을 했었어요. 2월 초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영화가 개봉이 잡혔다. 그래서 그럼 축하한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저랑 여행 간다고. 영화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관계자분들 좀 계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랑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아했는데 그만큼 여행 메이트로 좋다는 얘기는 결국엔 서로 너무 편하고 서스럼 없고 좀 적당히 서로를 배려하고 눈치도 보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내 속을 너무 잘 아는 가족들이나 여자친구랑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가도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수루 씨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쿵짝이 잘 맞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얘기가 30%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머물면서 같이 뭐 알고 계세요?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끼리 또 그 옛날 생각하면서 영상도 찍고 짧은 시나리오로 영화도 찍고 하거든요. 물론 공개는 안 되고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연출을 하고 수루 씨가 배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목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목 지금 하나 빨리 정해주시죠. 뭐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막 그냥 뭐 R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죠? 류의 프로젝트였으니까 R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연기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느 순간 선을 넘는 지점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날 이제 한번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상담을 좀 했죠. 지금 완성본에 나와 있나요? 아마 제 그 외장하드 요만한 3.5인치 외장하드에만 담겨져 있는. 아직 그거 공개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루 씨는 배우도 해보고 감독도 해봤잖아요. 네.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장단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디렉션을 줬을 때 돌아오는 답변에 충격 좀 받고 나도 저런 식으로 감독한테 얘기하나? 이런 느낌도 듣고 그러면서 어떤 영화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작업을 경험을 둘 다 하면서 뭐가 더 왜냐면 우리끼리 이런 얘기 안 하고 넌 배우? 친구들끼리 있어서 그래서 넌 배우가 어때? 감독이 어때? 뭐 기분이 어때?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자리를 빌어서 오늘을 빌어서 배우 할 때의 어떤 뭐 장단이라던가 기분, 감독할 때 장단이라던가 기분, 그리고 그때 왜 나한테 그랬는지